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지생천자 천세파충이라는 본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생천자 천세파충에 해당하는 사주를 직접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주를 보면은 네, 이 사주입니다. 이제 갑인, 무진, 병인, 병신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이고요. 건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사주죠. 남자 사주인데 양의해 갑인년이니까 대우는 순행을 해서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하던 대로 이 사주에 대해서 그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이 사주를 풀이를 했는지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 이어서 통신송에 의한 사주를 또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좌하 인수 생어 개춘 인기 유여 우 연봉 갑인즉 태과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것은 일주가 일원 일간이 앉은 아래가 병화가 앉은 아래가 인수이다. 좌하 인수이다. 좌하 인수이다. 그렇죠? 인목의 병화를 생해 주니까 인수에 앉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어 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어 개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늦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생어 개춘. 초봄을 맹춘 그러고 우리가 그 다음을 중춘 그러고 그건 늦봄을 개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늦봄에 태어나서 인기가 유여하다 그랬습니다. 인수의 기운이 아직 좀 남아있다. 여분이 있다. 그 무슨 얘기냐? 진을계무 그렇죠? 그러니까 진에는 을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 연봉갑입 또 연주의 갑인을 만났으니 태과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력이 넘친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토수당령 이목 경견 희기 인신봉충 재성득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 전체로 봤을 때 인수가 태과하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토가 당령했다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진,
응? 진월이고 여기에 토가 당령을 했다는, 토가 비록 당령을 했으나 연 9, 3, 18 그렇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9, 3이면 12일, 12일 이후부터 18일 동안은 진을케 무 해가지고 무가 사령을 하죠. 응? 그러면은 그 13일 이후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령, 토가 당령하였으나 이 목경 견, 목이 다시 견고하다. 그러니까 목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토가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런 얘기겠죠. 그 이 토가 제대로 힘을 쓰려면은 희, 기, 인신봉충. 이게 인신이 만나서 충을 하니까 목기가 더 쇠해지죠. 그러면은 더 약해지죠. 더 쇠약해지죠. 그러면은 이 무진이 힘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이 무진 재성을 득용한다. 쓰게 된다. 용신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재현 비겁 개도 흉지 무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재, 그 다음에 혐, 이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은 비겁이 개도해가지고 충이 무력하다 그랬거든요. 충지 무력하다. 그럼 이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신은 병의 비겁이 개두해가지고 그 개두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불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은비하지 못한다. 은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를 충하기에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조년 운주 동남방 기도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조년이라 이른 나이 10대 20대죠. 이른 나이에 운주 동남방, 운이 동남으로 흐르니 여기에서는 동이었고 여기에 남으로 가니까 동남으로 흐르는 게 맞죠. 흐르니 기도가 이상했다. 일어서고 넘어지다. 일어날기 넘어질 도 그렇죠.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이상했다. 평상시와 달랐다. 평상시와 달랐다 그러면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 임신계유 20년은 봉충 임목 극거 비겁 창업 흥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 이를 지자죠. 임신계유 20년에 이르러서는 자 여기
이거 좀 뭔가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죠? 그렇죠?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임신계유. 그렇죠? 임신계유 20년에 이르러서는 방충임목. 이 방은 도울방자입니다. 도울방. 신이 인을 충하는 것을 도와서 방충임목. 극거 비극. 이 인을 극거하니 무슨 얘기? 용신이 살아나죠. 용신이 살아나 가지고 창업을 하고 집안을 일으켰다. 창업 흥가했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평가를 했습니다. 차위 기인치재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인치재격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수를 버리고 재를 취하는 격을 기인치재격이다. 근데 이 사주가 바로 기인치재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때는 이제 식신생재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인치재라 그러니 인을 버리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식신이 신을 생하는 그런 제도 때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인을 충하기 때문에 기인치재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신성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병화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매디에서 가지와 새로운 줄기를 생성하는 게 병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산하다 하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가지와 줄기가 꽃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장시키는 게 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을 장정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병화가 무진을 이루는데 정이 없이 바로 무진으로 갔죠. 그렇지만은 생을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무진에서는 어떤 이제 꽃이 핀 거죠. 병화가 가지를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꽃이 맺어서 피었고 무진에서는 꽃이 핀 거죠. 꽃이 피었으면은 그 다음에 벌나비가 와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 수정에서는 기토가 필요한데 여기는 기토가 내재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이라고 했다고 해서 100% 양이다. 그건 아닙니다. 내재돼 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됐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게 사령하고 이거 토에 해당하는 월이기 때문에 세력이 상당하죠. 세력이 상당한데 그러면은 다음 일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일은 뭐가 됩니까? 수정이 됐으면은 그 열매의
껍데기를 이루었고 이제 껍데기를 채워 나가는 게 신이 되죠. 그렇죠? 네. 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신을 봅시다. 이 신을 보는 데는 진이 신을 생할 수는 있지만은 자 병화가 극을 하고 또 바로 옆에 인하고 이것은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세력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신의 세력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세력을 도와주는 때가 오면은 이 사주는 흥발한다. 공통해서 얘기할 때 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순패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천간에서 자 갑생 병을 하고 병생 무를 하니까 이것은 생화가 이제 마땅하죠. 생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 갑은 왕지에 앉았고 이는 상지에 앉았다. 그리고 이 병은 상지에 앉았다. 거기에다가 옆에 비견이 있어가지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의 세력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을 다음 단계 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꽃을 피우게 된다. 그렇죠?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꽃을 피우는 무토도 진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력도 충분히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신이 그 다음 일인데 신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에 좀 약하다. 여기에 진토가 있긴 하지만은 진을 양인이 극을 하고 신은 병화가 개두를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싹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주에 충이 있고 인신충 그리고 진 양인이 진을 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다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귀한 사주는 아니다. 귀한 사주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귀한 사주가 언제 결국에 운에서 그 공통이 정해진다고 그랬으니 그 운을 한번 살펴보자. 처음에 기사운이다. 경호운이다. 여기서 사라고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 재성을 득용한다고 그랬죠. 이 재성은 신금이죠. 근데 신금을 득하기에는
조금 용신으로 쓰기에는 그래도 이 진토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쓰기가 애매합니다. 이걸 용신으로 쓰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은 이 무진을 용신으로 쓰고 이 신을 희신으로 쓰겠다. 그게 옳은 얘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가 오면은 기사 경호에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기사 경호에서는 기도가 이상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게 보통과 달랐다. 그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일어섰다 그러는데 이 20년 동안은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20년 젊은 나이에 10대, 20대 그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경과 오는 서로 이 오는 진을 생하지만은 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하고는 서로 부딪히죠. 이 희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넘어지고 일어섬이 많았다. 여기에도 신미도 그렇죠. 그건 조토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임신에 오면은 임신은 이 사주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 씨앗을 충실하게 기르는 것, 그 씨앗을 충실하게 기르기에 적합한 가을이 왔다. 그래서 이 가을 햇볕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양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다 하는 얘기가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통신송으로 보는 거 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사주냐? 자, 이 사주입니다. 임신, 갑진, 병인, 병신. 자, 이 사주고 역시 이건 양의해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건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을사, 병호 정리해서 운이 순행을 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한번 봤는가 한번 봅시다. 설명을.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자하인수, 좌하인수, 제개춘, 인수, 미상무여 그랬습니다. 미상무여 그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사주 역시 인수에 앉았다. 좌하인수이다. 응? 또한 제개춘, 또한 개춘, 늦봄에 있다. 그래서 인수가 미상무여. 인수가 없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연간 임살 생인유적 부족 외야 그랬습니다. 연간의
임은 병의 칠살이죠. 근데 이 칠살이 있어서 병이 이 칠살을 두려워할 것 같지만은 갑이 임과 병을 통관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임생갑, 갑생병 이렇게 통관하고 있어가지고 두렵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소혐자, 그 다음에 소혐자, 양신충인, 간목지근발, 환희, 임수, 설금생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 소혐자, 꺼리끼는 것은 양신 두 개의 신이 이 병신할 때 이 시지의 신과 임신할 때 이 연지의 신이 충인 인을 충해 가지고 이 인의 인은 이 간목의 뭐가 됩니까? 뿌리가 되죠. 그러니까 간목의 뿌리가 뽑혀버렸다. 그래서 도리어 기뻐한다. 임수 설금생목, 이 임수가 금을 설해 가지고 갑을 생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칠살이지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임수를 기뻐한다. 이해가 되죠? 이 두 개가 인을 충해 가지고 이 갑의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신에 앉아 있어 가지고 신생임, 임생목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임을 기뻐한다. 이 뿌리는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운주 병호 겁거 신체 입학 보름 등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운이 병호 이 병호 운에 와 가지고 이 병호 운에 와 가지고 이 병호는 뭡니까? 이 병화의 비겁이 되죠. 이것은 비견이고 오는 오병기정 해가지고 정이 봉기니까 이것은 겁재가 되고 해가지고 이 겁재가 보내다 신체 이 신체를 이 재를 하나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이 신을 보내버리는 것도 낫겠죠. 이 신을 보내버리니까 재성을 보내니까 이 재성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 재성을 보내니까 뭐가 되냐? 공부하는데 그 이제 장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는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름이라는 것은 옛날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를 나라에서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생활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등과하였다. 그러면 과거에 합격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 합, 거, 임수. 정미운에 와가지고는 이 임수를 합거를 해버리니까 이 임을 반겼는데 이 임을 합거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임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 관이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삼주춘이불처, 세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춘이 불첩했다 그러면은 이게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무신, 극거, 임수, 삼충, 임목, 사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신운에 와가지고는 이 무가 임을 극거해버리고 또 신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됐죠. 이 세 개의 신이 임목을 충하니 이 갑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고 생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갑이 이제 이 갑도 거의 죽을 지경이다 해가지고 사어 도로, 도상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조지 임수 내 간목지 원신 단 불가산 상 그랬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차조의 임수, 이 명조의 임수는 임수는 뭐냐? 네, 간목지 원신이다. 이 간목의 원신이니 단 불가상, 끊어서 상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저는 이 끊을 단자를 그 다만 단자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끊을 단자는 뭔가 좀 그래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상해서는 안 된다. 그 간목의 원신이니 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 임수수상 간목필고, 임수가 손상되니 수상, 받을 숫자 상할 상자, 수상되니 손상되니 간목은 이 간목은 반드시 외로울 고자 외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자 무릇 독살용인, 자 독살용인 홀로 있는 살이 용인, 인을 쓰면은
독살, 이 홀로 있는 살이 인을 쓰면은 인을 쓰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제살이다. 최기 제살이다. 이런 구조에서 이 독살이 인을 돕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살이 칠살이라고 하지만은 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독살 영인격에서는 살을 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명리학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통신송을 한번 통신송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병화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병화 설명을 했죠. 병화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병화는 가지가 성장해 가지고 완전히 성장을 잘해서 가지에 꽃이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수정을 하는 것은 진이고, 진에서 다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정을 한 다음에 씨방을 이루고 그 씨방을 점차 양분으로 채워가지고 씨가 연글게 만드는 게 신이라고 그랬죠. 자, 신까지 와가지고 다시 뭐가 됐습니까? 그 연근 씨앗을 잘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싹이 트게 만든다. 그랬죠? 싹이 트게 만든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자, 병의 세력을 보자고요. 병의 세력을 보는데, 이 병은 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제법 그래도 괜찮은 세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병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병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다가 이미 뭐를 하고 있냐 하면은 칠살이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으로 봤을 때, 이 병으로 봤을 때는 힘이 좀 붙인다고 할 수 있겠죠. 왜? 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에 비해서 내 세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병이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병생 진토하고, 진토는 다시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다시 임수를 생하게 되는 이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이 일이 많은 상황에서 뭐냐? 병이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우는 이 병의 힘이 강해지는 운이 와야지만이 이 사주가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하는데,
이 병이 또 이렇게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래도 꽤 귀한 사주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순패는 자 설명을 했죠. 순패는 다 설명을 지금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운을 한번 봅시다. 이 진기도 보면은 이론은 진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기하니까 진기하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갑은 퇴기하기 때문에 자 이거 생하는 갑이 별로 좋다고는 볼 수 없죠. 퇴기는 무기가 왕기이기 때문에 설기하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운에서는 화토운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토운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을사 병호 이 운에는 무슨 화의 운이죠. 화의 운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일은 많지만은 충분히 이 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런 시기가 되는데 정미운에 오면은 이 정미는 이제 어떤 시기로 넘어가게 되냐? 자, 이 병이 할 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지긴 여기 화토운이라는 게 화의 목화운이 와야 되는데, 목화운이 와야 되죠. 목운은 지나가 버렸고 화의 운에서는 그러니까 좋고, 정미운에 오면 이게 토운이 오기 때문에 할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병화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무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정말 많아지게 되죠. 정말 많아지게 된다. 할 일이. 그래서 이 기진맥진해지는데 이 기진맥진해 있는 이 병화의 생명줄인 인을 신셋이 와서 극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죽을 운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송을 이용해서 또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천합지자 지왕의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